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매주 수요일마다 탐방이나 IR 갔다 온 회사들 중에 좀 괜찮은 업체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라고 하는 회사고요. 이게 이제 아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이 뭐 하는 회사냐면, 이 전세계 구독자들에게 1대1 형태로 일괄 메시지를 전송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와 프라이빗한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좀 더 구체화된 부분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시면 스타들이 짬을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짬을 내서 틈날 때마다 사용을 해서 SNS에 글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이 버블이라고 하는 이런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1대1로 채팅을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팬의 스타 입장에서는 뭐 틈날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공유가 좀 편하고, 이 이제 버블 플랫폼만 이용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SNS 채널을 통해서 이제 악플로부터 보호를 받고요. 좋은 것만 이렇게 좀 걸러내겠죠. 그리고 한 명한테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별도 경비 지출이 필요가 없죠. 이거 SNS를 하려면 광고를 해야 되고, 광고에 있어서 또 여러가지 동영상 같은 거를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의상 비용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별다른 지출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구독 서비스를 한 팬과 꾸준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스타 입장에서는. 이제 팬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이제 1대1 채팅을 할 수 있는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점 컨텐츠 제공을 받는 것처럼, 나한테만 이렇게 팬이 주는 것처럼 이 느낌으로 사진이나 영상, 메시지, 컨텐츠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시공간 제약이 적기 때문에 최대 비용으로, 그러니까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티스트의 스케줄이나 일상도 공유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구독으로 이제 답장 글자 수가 증가하는 효과. 이거는 이제 구독을 한 번 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2번, 3번 계속 할수록 이 글을 쓸 수 있는 스타한테 글을 쓸 수 있는 글자 수가 증가를 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효과도 이 플랫폼에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응원과 지원 메시지 이런 것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 어떻게 보면 급성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팬심을 어떻게 이제 스타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 알릴 만한 창구가 없었죠. 근데 때마침 이 버블이라는 플랫폼이 발생이 되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그런 플랫폼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뒷받침이 되면서 상장을 했죠. 그래서 상장은 2021년에 했습니다. 코로나 때. 그리고 이제 특별한 부분은 이제 SM이 35.6%를 가지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18.73%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SM에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 어차피 이제 SM이 카카오로 넘어갔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 그리고 JYP 엔터에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 여기가 이제 주 타겟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K-팝 스타들을 바탕으로 영역 자체를 넓히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트롯이나
네, 트로트 가수들 엄청나게 팬심이 좋죠. 임영웅 씨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납니다. 스포츠 스타 배우로 이제 확대를 하고 지역적인 부분도 확대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별 매출은 24년 1분기 기준으로 이제 디어유 버블 관련 플랫폼이 99.68%고요. 기타 팬클럽 커뮤니티 등이 0.32%다. 그래서 디어유 버블 관련 플랫폼 자체가 거의 대부분의 실적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쪽 매출이 한 7-8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제 작년에 SM그룹이 카카오로 그룹으로 인수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시너지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카카오톡의 동사에 뭐 신규 상품을 런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1분기 때 이제 신규 상품을 좀 런칭을 하는 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하고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의 손글씨나 폰트, 커스텀 이모티콘도 뭐 다양한 상품으로 이제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결제를 카카오를 바탕으로 해서 유도를 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 뭐 구글이라든지 앱스토어를 바탕으로 결제를 하면 인앱 수수료라는 게 또 들죠. 그래서 이 인앱 수수료 비중을 낮추고 이제 플랫폼, 카톡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결제를 유도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카톡의 신규 상품을 입점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작년부터 좀 공을 들였었던 일본 시장 쪽의 진출인데 일본 시장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지분 구조는 일본의 디어유가 44%고요. 그리고 일본의 엠업 홀딩스라고 하는 업체가 51%, 그리고 이제 라이가레즈라고 하는 이제 엔터 업체가 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매출 인식은 총 매출의 10%를 라이센스 로열티로 취득을 하고 나머지는 지분별로 수익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2월까지는 시스템적인 부분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로컬화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떠한 상품이든지 자체적인 그 지역별의 특성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일본의 스타들이 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마케팅을 지역을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얼마만큼 성장성에 기인을 하는지, 실적에 기인을 하는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레버리지에 대한 효과인데, 이건 이제 고정비가 딱 제한적이잖아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업체들의 특징을 보시면 고정비는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거 이제 관리하는 인력은 딱 정해져 있는데 이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정비는 이렇게 한정적이고 뭐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만 만들면 이 100억에 있어서 이 100억만 만들면 이 이후로는 뭐 50%가 수익이다. 그러면 뭐 200억을 했을 때 100억은 어차피 이제 고정비로 들어가니까 100억에 대한 50%면 50억이죠. 뭐 근데 이게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수익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500억을 하면 100억을 떼내면 40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400억이면 이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이익률 자체가 뭐 65%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기존에 50%면 200억인데 65%면 거의 한 260억까지 늘어나는 거죠. 그런 효과를 보인다 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매출이 한번 쌓이면, 계속 쌓이면 이게 엄청나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지, 그 단계를 만들면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팩트 체크인데,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해서는 일본 시장에 대한 영업 시작과 이게 이제 얼마만큼 성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카카오톡의 선물학이나 여러 가지 상품들을 얼마나 잘 팔 수 있는지를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슈는 이제 카카오와의 합병, 글로벌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 수급은 최근 외국인 기관이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패시브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이건 뭐냐면 최근 들어 이제 낙폭이 큰 종목들 위주로 이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제 게임이나 엔터 쪽이 좀 패시브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제한적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뭐 실적은 그래도 뒷받침이 돼서 올라갔었던 뭐 전력, 전선, 뭐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이 되레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 그러니까 매도했던 물량을 이제 어느 쪽으로 사야 되는지를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는 쪽에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엔 두 번째로 순환매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이 순환매적이 이어지면 결국에는 그동안에 좀 숨죽였었던 패시브 자금도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차트는 뭐 잠깐 보시면 거의 뭐 다중바닥입니다. 지금 거의 뭐 2만원, 25,000원에서 계속 횡보를 했다가 최근 6월달에 22,45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27,500원에서 22,500원 정도 사이에서 계속 박스로 움직였었던 흐름이었는데, 이 흐름이 거의 이제 바닥권 흐름입니다. 2022년에 한번 좀 시세를 줬었던 구간대라 여기를 또 다시 지지를 해주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예상 실적을 좀 보시면,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은 뭐 계속 늘어날 거라 보고 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면 영업이익은 368억이고요 순이익이 346억입니다. 그래서 좀 계산을 해보면 2024년 올해 예상 PER은 17배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17배 정도 수준인데, 지금 가격대 오늘 종가 기준으로 17배 정도 수준인데 17배가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엔터나 게임 업체들이 원체 좀 좋은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PER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PER이 다시 좀 올라온다라고 하면 못해도 20배에서 25배 정도 갈 겁니다. 다시 이제 수급이 이쪽으로 좀 전환이 되면 그 정도는 항상 좀 유지가 됐었던 부분이어서, 그래서 작년에 이제 SM그룹에서 카카오로 인수가 되면서 카카오 그룹에 포함됐다. 그래서 카카오 그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못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 그리고 카카오톡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거다, 그리고 일본 시장에 대한 본격 사업을 진행을 할 거다, 이 부분이 이제 올해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잘해서 성과가 확 늘어나면 뭐 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퍼포먼스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PER 수준이 뭐 30배 이상 보셔도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차라리 내후년에 대한 실적을 땡겨서 좀 평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만큼의 성과는 좀 예상 성과는 우상향을 해야 되는 거를 이제 눈으로 좀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패시브 자금이 좀 단기적으로 좀 더 이어지면 단기 바닥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 바닥하고 확인하고 나서 상승은 한 35,000원에서 4만원까지는 상승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실적에 대한 성과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